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공정 품질지수 가상 계측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SCV 그리고 발표를 맡은 이호진입니다. 네, 발표는 먼저 저희가 다룰 큰 영역인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어떤 데이터를 다뤘고 본격적으로 어떤 전처리와 모델링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도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능, 그리고 절연체가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전환, 저장, 연산, 제어를 모두 가능케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CCTV,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영역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반도체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라는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 속에 내장되어 있는 반도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뉴스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접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도로 위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반도체 품질은 인간의 목숨에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완벽한 품질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불량을 저희는 반도체 공정 관리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인데요. 여기서 품질 불량은 프로브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제품으로서 출시는 됐지만 제공 후에 고객에게 제공 후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품질 불량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품질 관리는 반도체 공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1번부터 6번까지 인라인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룰 데이터는 증착 및 이온주의 공정에 관한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다시 데이터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품질 확인과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공정에 대한 계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측이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 중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품질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웨이퍼의 계측이 평균적으로 약 1%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라인 공정 같은 경우는 한 웨이퍼당 약 700개의 공정 그리고 수십 번의 계측이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한 웨이퍼 계측을 위해서는 수천 번의 계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계측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공정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TAT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품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측률을 높이기 위해 가상 계측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서 가상 계측이랑 샘플링 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장비로 하는 물리적인 측정 대신 장비 센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해 가상으로 품질을 예측하는 것을 가상 계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VM을 반도체 공정에 활용해 품질 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VM 측정 지표로 현업에서 현재 RMSE가 약 7.7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현업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업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델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룬 데이터셋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인라인 공정 중 증착 및 이온 공정, CVD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공정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생성됩니다. 가스, 파워, EPD, HV 등 여러 가지 피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며 이를 통해 방막의 두께를 예측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다룬 기본 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6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이 진행된 장비와 챔버를 이야기하는 모듈 네임, 그리고 로트 단위의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키벨,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파라멜리어스, 그리고 이 센서의 측정 값을 말하는 민벨, 그리고 이 센서 데이터가 서버에 도달한 시간인 엔드 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정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스텝 ID 총 6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로 데이터에는 40만 개의 로우가 있고 이렇게 6가지의 컬럼이 있는데 이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용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저희는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로트 단위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그룹핑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611개, 컬럼은 676개의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 676개의 컬럼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전처리 과정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러한 전처리를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토대로 이런 전처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스텝별 센서의 측정값 컬럼을 생성하는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의 데이터에는 총 7가지의 스텝 아이디가 있었고 파람의 종류에는 95개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인덱스와 장비 챔버 기준으로 피버팅을 진행해 총 665개의 컬럼들을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텝별 서버 도달 시간에 대한 오차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왼쪽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같은 스텝 파라미터라도 값이 다르고 이 서버에 도달한 시간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최근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적용하는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서버에 도달한 시간이 스텝 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공정의 스텝별 소요 시간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텝에는 총 7가지의 스텝이 존재하는데요. 이 각 스텝이 넘어갈 때 소요되는 시간인 큐타임을 계산한 후에 컬럼들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 큐타임 같은 경우에는 길어질수록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모델에 반영하고자 이러한 컬럼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왼쪽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총 공정별로 이 장비별로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시각 자료인데요. 30분대 공정이 완료된 장비와 31분대 공정이 완료된 장비로 뚜렷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일찍 공정을 마친 장비는 주로 7번째, 8번째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장비가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여 후에 이 장비에 대한 범주형 변수를 생성하는 데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변수별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아래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뚜렷한 구간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범주형 변수를 생성해 주어 원활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센서별 평균 표준 편차 컬럼들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로우, 하나의 공정은 계속 같은 장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정보값을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방막의 두께를 예측함에 있어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 로그 스케일링과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시각 자료를 보시면 그래프 상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큐 값을 확인함을 통해서 스큐 값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반도체 공정 장비의 경우 이상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라고 치면은 이 반도체 공정 장비의 경우 5에서 500까지 뛸 때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고자 필수적으로 IQR 기법을 활용하여 이상치 클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의 시각 자료가 이제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의 시각 자료이고 이 이상치를 클리핑하여 시각화한 것이 오른쪽의 시각 자료입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베리언스 스레시홀드를 활용하여 컬럼을 제거했습니다. 각 피처마다 분산이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임계치보다 작으면 드롭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분산이 0인 컬럼뿐만 아니라 분산이 0과 가까운 컬럼 모두 제거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시각 자료에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일자이면 잘못된 데이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자인 항상 일자로 항상 값이 유지되어야 하는 피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분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값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것입니다. 네, 9번째로는 공정을 진행하는 장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원하딩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공정 소요 시간에서 보여드린 시각화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공정의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반도체 공정의 경우에 APC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교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 기인하여 다음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 좀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VIF가 10 이상인 변수들을 선정해 PCA를 통해 차원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수 계측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의 쉐입이 611개로 그리고 676 플러스 저희가 전처리에 진행한 개수 알파개의 short and fat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겟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 2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K 값을 여러 가지 10부터 작은 여러 값들을 조정을 해봤는데 250개가 성능 면에서 가장 우위인 모습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250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필터 방법의 select K best 그리고 계산 함수로는 mutual info regression을 통해 피처 간의 독립성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250개의 컬럼을 선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율로 데이터셋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최종 모델의 트레인 셋을 학습시켜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시각 자료 보시면 최종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 타겟값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구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A 그리고 오른쪽에 C 이러한 마이너 구간에 대해 잘 예측하지 못하고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완화하고자 해당 구간의 데이터를 복제하여 ABC의 균형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short and fat 구조를 조금 더 바람직한 모형의 톨 앤 스키니 구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최적의 모델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했는데요.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인 화이카렛 오토ML을 활용해서 최종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오토ML을 통해 기본 베이스 모델로 RMS의 성능을 확인을 한 후에 탑3 모델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고요. 이 모델들을 앙상블하여 성능을 낸 결과가 7.04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처리들을 통해서 RMS를 줄여나갔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전처리 말고도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처리들을 실행했으나 성능이 향상된 것도 있고 성능이 오르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이들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전처리 진행해 7.04라는 RMS 스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업 VM 성능지표 RMSE는 약 10% 하락한 7.04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7.04라는 RMSE 스코어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AI 전문 스타트업 가우스랩스가 가상계측 AI 솔루션인 파노패스 VM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SK하이닉스의 방막 증착 공정에 도입되어서 공정 산포 평균을 21.5% 개선하고 수율을 개선하고 품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VM은 모든 웨이퍼에 대한 공정 결과를 예측하고 공정과 장비의 이상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VM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VM은 제조사가 100% 전수 검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상 계측의 결과값을 APC와 연동하여 장비의 최적 공정 조건을 찾아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라인 전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율 램프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램프업이란 이 제품이 출시됨이 확정되고 양산 기간으로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하는데 VM이 엄청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물리적인 계측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VM을 통해 객관적인 웨이퍼 품질 그레이딩을 통해서 품질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5가지 기대 효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지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근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데이터 처리 과정하고 전처리 과정하고 모델링 부분의 그 과정인데요. 특히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그쪽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거든요. 이 전처리 과정을 직접 다 선택하신 거예요, 이 기법들을? 네, 저희가 기법들을 선택한 것도 있고 이제 멘토님과 협업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처리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직접 질문도 해보고 직접 실행도 해보면서 성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직접 다 시행착오 끝에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델링도 다 직접 다 해보면서 어떤 게 좋았는지 좀 속된 말로 노가다 하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멘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공하는 어떤 난리지와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된 전처리와 모델링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게 있고, 향상이 됐다면은 만일 향상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된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는 어떻게 초반에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분석에 용이할 것이다.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멘토님께서 좀 팁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끼리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능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노션이나 이런 데에 직접 이 전처리를 했을 때 이만큼 올랐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었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올랐고 어떤 부분이 내려갔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 중에서는 제가 이 전처리들은 성능이 오른 것들 위주로 다 선정을 한 것이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진행 과정에 이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진행이 돼서 지금 그 진행하신 분들 간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서 나누고 그 어떤 과정에 참여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인원들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원이 다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했고,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 초반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다 같이 공정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 그리고 서로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처음에는 오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이게 각각 진행하기에는 조금 혼자서는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끼리 이제 매주 공덕에 평일에 가끔씩 나오면서 같이 해보고 이 아이디어는 어떨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처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관련해서는 이제 모델링부터는 조금 더 분업화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모델링에서는 이제 2명 정도는 오토ML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오토ML로 진행을 해보고 나머지는 다른 기법들 옵튜나나 아니면 그리드 서치 CV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서 성능이 어떤 것들이 더 높게 나왔는지 비교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제가 지금 버추얼 메트로로지에 대한 과제잖아요. 혹시 그 V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VM이라는 것은 이제 웨이퍼에 대한 그 계측이 이제 공정에 대한 계측을 진행해야 이제 품질 관리가 가능한데 이 계측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도 굉장히 저하되고 품질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약 평균적으로 1%의 데이터만을 계측해서 이 표본을 통해 전체 모집단을 예측하는 그 전체 웨이퍼들의 품질 지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전처리 로직 쪽에서 살짝 제가 잘 이해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간에 그 피처들에 대한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거 계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가 동일한 그러니까 컬럼에 들어갈 때 동일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로우별로? 그러니까 아까 그 600 by 600으로 바꾸신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컬럼별로 계산하신 건가요? 이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계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EFEM 파라2가 공정 스텝별로 찍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표준 편차를 그 하나의 로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만들어준 컬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궁금한 게 그 오버샘플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버샘플링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신 거예요? 랜덤 오버샘플링을 하셨으면 오버피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냥 하신 건지. 사실 네, 오버샘플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순 랜덤 오버샘플링보다는 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성능 면에서나 오버피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도 살짝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지만 랜덤 오버샘플링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어서 일단은 그 기법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랑 PC에 적용하신 부분에서도 PCL을 쓰면은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뽑혀 나온 컬럼이 어떤 변수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PCA를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리언스 80%까지 끊는다라고 하면은 벡터가 한 3-4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3-4개 벡터가 원래 어떤 피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해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PCA 단점인데. 저희가 진행한 게 일단 다중 공산성을 확인해서 여기서 10인 변수들을 약 200개 정도 10 이상인 변수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것만을 이제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말씀하신 저 팩터가 그 고유값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10 이상 했을 때 분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거 기준 없으면 약간 PCA를 제대로 썼는지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값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건데 왜 딱 10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 고유값의 포션을 몇 퍼센트로 하냐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뭐 아예 실험적으로 다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실험적으로 하는, 아무래도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저희가 찾아보면서 어떤 값들이 좋은지 좀 실험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수 단위로 하셨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